함몰유두에는 일단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거로 나눌 수 있는데, 선천적인 경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유관이 짧아져 있는 것입니다. 유관은 이제 모유가 만들어지고 유두의 계급으로 배출되는 관들인데, 그 관들이 유방의 성장만큼이나 따라가지 못하게 짧아져 있는 경우에 함몰유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천적인 원인은 심한 염증이라든지 감염이 있을 경우에도 그럴 수도 있고, 흔치는 않지만 유방암이 있는 경우에도 함몰유두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유두에만 마취하는 국소마취로 진행되게 됩니다. 유두란 조직 자체가 조금 통증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국소마취할 경우에 조금 아파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마취 시간이 20초 내외로 짧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제 참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흔치는 않지만 몇몇 환자분들은 이제 수면 마취를 원하시기도 하십니다. 짧은 시간 내에 하는 그 마취의 통증을 느끼는 것도 좀 두려워하시고, 수술 진행되는 동안 수술의 진행 과정을 본인이 이제 의식적으로 느낄 수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 수면 상태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원하실 경우에는 수면 마취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상태에 따라 조금 틀리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20-30분 내로 짧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천적인 원인 중에서 유관이 지극히 짧아져 있는 경우에는 유관을 끊어야 되거나 유관을 손상시켜야지만 함몰유두가 다시 올라오고 재발도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몰유두는 그 심한 정도에 따라서 단계를 3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1단계는 아주 가벼운 자극에도 유두가 돌출되고, 어느 정도 돌출되어 있는 유두가 조금 유지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1단계로 보고 있고, 2단계는 조금 더 강한 자극을 통해서 돌출할 수 있고, 그 돌출된 유두가 장시간 유지되지 못하고 금세 다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경우를 2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3단계는 어떠한 자극에도 튀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함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단계의 경우에는 유관과 유관 주위 조직을 가볍게 늘려주는 것만으로, 내려가지 못하게끔 실로 감아주는 것만으로도 수술이 간단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유관을 심하게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모유 수유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3단계의 경우에는 유관이 너무 심하게 짧아져 있고 주위의 결체 조직도 너무 딱딱하게 유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유관을 끊어야지만 유두를 돌출시킬 수 있고, 또한 재발률도 확연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모유 수유가 불가능할 경우가 많다고 환자분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유두란 조직은 분비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분비물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쉽게 닦여져 나가거나 빠르게 제거가 됩니다. 하지만 함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분비물과 주위에 있는 이물질들이 함몰되어 있는 유두 사이에 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끼어 있고 배출되지 못한 이물질과 분비물들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두에 있는 개구부를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감으로써 유선염이라든지 또는 유관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지게 되게 됩니다. 함몰유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환자분들께서 수술을 원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이제 미용적인 목적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또 수술을 원하시게 되고요. 두 번째는 기능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모유 수유를 위해서 함몰되어 있는 유두를 아기들이 빨지 못하니까 그거를 빨 수 있는 환경으로 돌출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위생적인 목적입니다. 분비물들이 끼게 되면은 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염증들은 또 유선염이나 유관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생적인 목적으로도 진행되게 됩니다. 환자분들마다 각각의 목적에 맞게끔 수술 시기를 결정하면 되고, 미용적인 목적이 있으시다면은 언제든지 그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으실 때 수술을 진행하시면 되고, 크게 미용적인 목적에서의 그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신다면은 수술을 뭐 빠르게 진행하거나 꼭 하셔야 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기능적인 목적에서 모유 수유를 위한 수술이 진행될 수 있는데, 수술을 간단하게 진행하면서 유관을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모유 수유의 목적에 맞게끔 수술이 진행되긴 하겠지만은 3단계인 경우에는 유관을 오히려 끊어야 돼서 모유 수유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환자분이 수술하는 목적과 배치되게 됩니다. 오히려 환자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못 얻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시기든 목적이든 맞게끔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몰유두로 인해 가지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유두의 염증 이런 것들로 고생하신다면 되도록 빨리 수술을 하셔서 염증이 없도록 진행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함몰유두의 정도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데, 단계가 1단계나 2단계일 경우에는 재발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3단계도 유관을 완전히 끊어내는 수술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재발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환자분께서 유관을 그래도 남겨두길 원하신다면은 수술은 진행할 수 있으실 때 재발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이 되는 유관이 계속 존재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발률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를 구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유 수유가 다 끝난 그런 분들은 이제 뭐 기능적인 목적을 위해서 유관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다 끊는 방향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피부의 탄력성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안쪽으로 들어갈 가능성들이 지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재발률이 크게 높지 않으니까 큰 걱정 없이 역시 수술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옷 착용은 당일날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튀어나온 유두가 그 외부로부터 압박을 받는 것들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유두를 보호할 수 있는 플라스틱 보호대를 착용을 시킵니다. 속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유두가 눌려지지 않도록 보호대를 착용하신 상황에서 속옷을 입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옷을 착용하실 수 있으시되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대 착용 기간은 짧게는 2-3달, 길게는 6개월까지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착용하셔서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유두를 보호해야만 재발률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